자, 지적소관청이야. 비적소관청. 지적소관청에 축척 변경 위원회를 둔다. 자, 국토교통부에 두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둡니다. 자, 축척 변경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구성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연으로 구성되고, 요걸 잘라서 약분에 하면 2분의 1이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 2분의 1. 요거와 관련돼서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이 10분의 5다.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외우면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포함되어야 되고, 자,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이촉할 수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축척 변경 위원회는 30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3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걸 어떡하라고 외워야죠. 요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위원은 다음에 자중해서 지적소관청이 이촉한다. 기억위원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숙제해보죠. 자, 기억위원에 대해서. 자, 축척 변경 시행적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 하나 잡았고요. 자, 지적에 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요 두 가지 의미를 이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설, 비상설이죠. 그러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상설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축척 변경의 기능, 역할이 돼서 한번 잡아봅시다. 자,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는 우리 축척 변경 취업과 관련돼서 요 축척 변경 지역과 초선과 관련돼서 취업과 관련돼서 업무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역과 관련돼서 확인해 줄 거는 바로 청산금 처리 절차에 관한 거,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뭐하러 굳이 외워요. 요 초선과 관련돼서 한번 기억해 두고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 바로 요 1번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야. 자, 축척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요는 지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잡아주시고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번별 조금 있다는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척 변경에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에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항상 축척 변경 위원회 기능과 관련돼서 이 부분 1번 확인해 놓고 우리가 가야 되고요. 자, 2번과 관련돼서 기억령 꼼꼼하게 잡아놔야 되고, 자, 축척 변경 위원회 기능, 자,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야. 승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초선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척 변경 위원회와 관련돼서 조금 더 우리가 보도록 하죠. 축척 변경 위원회 회의와 관련돼서. 자, 축척 변경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제재경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경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바로 자, 의결 정족수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 대해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출제되는지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27회 때 요 5일로 7일로 장난쳤죠. 7일이 아니라 5일이야. 그래서 요 서면 구두로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제한다. 그래서 5일 서면으로 통제한다. 그래서 5서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축척 변경 위원회 회의와 관련돼서 이 두 개 지분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5일 서면 5일 서면 잡아둬야 돼요. 자, 축척 변경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축척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축척 변경 절차가 되는 거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자, 31회 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두 문제가. 자, 축척 변경. 자, 시행 공고. 자, 시행 공고를 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줄 거 한번 봅시다. 자, 축척 변경. 자, 사전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사전 절차에 대해서. 자, 사전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걸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됩니까? 자, 우리가 확인해 줄 거는 이 부분이죠. 자, 사전 절차.
자, 토지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청도 가능하고 신청,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죠. 자,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 직권도 가능해요. 그러면 사전 절차로서 토지 소유자, 자, 소유자 이렇게 잘랐어요. 소유자 세자, 토지 두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3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축척 변경 의결을 거쳐서 축척 변경 연회 의결을 거쳐서 자,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게 되죠. 시도지사 승인.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시도지사 승인은 우리 지방에서 지방 변경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를 반지축 잡았어요. 반이 반출, 지방 변경, 축적 변경, 반지축.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을 한다.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특히 축적 변경 연회는 조심해서 암기할 게 있죠. 시도지사 승인. 자, 제외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합병.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것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 절차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게 되고요. 자, 이제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 공고죠. 시행 공고. 그건 20일이 됩니다. 자, 시행 공고 2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공고가 3개가 나와요. 시행 공고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정 공고라는 게 나와. 그 다음에 청산권 공고가 나와요. 그래서 시행 공고는 20일, 결정 공고 20일, 청산권 공고는 15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행 공고가 20일이야. 자, 그러면 요 지역만 하겠습니다. 요 지역만. 바리케이트 치세요. 여기 바로 경계점 표지 설치야. 그래서 경계점과 관련돼서 세자 30일 이내에 표지를 설치해야 되고요. 자, 축적 변경 증명을 하고 할래 안 할래 지번별 조사를 작성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청산금 처리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정 공고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확정 공고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일에 때 출제가 될 거예요. 예상됐던 바입니다. 그러면 확정 공고가 되겠죠. 확정 공고는 그러면 언제 확정해? 돈이 다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청산금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이렇게 의미가 되고요.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축적 변경을 정하고 지번별 조사를 하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시행공고 20일, 경계점 표지 설치 30일, 축적 변경 정량,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요 청산금 처리 절차와 관련돼서는 우리 다음번에 우리 넘겨보죠. 자, 청산 절차와 관련돼서는 따로 우리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선생님. 근데 왜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청산금 문제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죠. 새로이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축적 변경을 하다 보니까 여기 면적이 과거에는 1000이라고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어는 지금 120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축적 변경 측량 지역이야. 하다 보니까 이걸 측량해 봤더니 그건 90밖에 안 돼요. 9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00이죠. 요걸 측량하면 150이 되는 거야. 150.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30이 되겠죠.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측량을 해봤더니. 그러면 얘는 그러면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령해가 임마? 그러면 수령을 해가야 되겠죠. 너는 150을 사용하고 있어서 30평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돼. 납부. 그래서 이제 수령과 납부라는 의미가 이제 발생해요. 그러면 건국적으로 그러면 이걸 한번 합쳐보죠. 이걸 합쳐보니까 얼마예요? 자, 240인가요? 240. 이거 합쳐보니까 얼마예요? 합쳐보니까 220이 되죠.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건국적으로 마이너스 20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토해내야 돼. 그래서 청산금 처리 문제, 즉 차액 처리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때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방자치단체 남으면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연히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청산금을 산정하고요.
그럼 청산금 결정 공고가 들어가면 이때 결정 공고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산금 공고를 해야 되겠죠. 청산금 공고는 15일이야. 그래서 우리 축적 변경에 있어서 공고가 3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청산금 공고와 관련돼서 이게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며칠? 15일이라는 거. 자, 납부고지 수령통지가 되네. 그러면 납부고지와 관련돼서는 6개월, 수령통지도 6개월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9회 때 2.5점짜리가 되죠. 그래서 납부 6개월, 수령통지 6개월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납관 6 한번 암기를 해놔야 돼.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자,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돼. 그래서 이 앞에 사유를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돼. 그래서 납부한 6, 수한 6. 그러면 제가 그러면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뭐예요? 청산금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적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청산금에 대해서 우선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신청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이 신청에서 요 초성을 생각해. 요거 1개월이라는 거 잡아놓고 누구한테 제기한다? 지적소관청에게. 하여튼 우리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공인중개사 과목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 공인중개사 객관식 명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분이 나오니까 그걸 확인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산 절차와 관련돼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축적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 31회 때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 32회 때는 축적 변경위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둘 거는 축적 변경위원회와 관련돼서 바로 요거예요. 축적 변경의 개념 이번 달 고사에서 정규이론에서 우선도 지적도에 작은 축적을 어디로 큰 축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축적 변경이라는 거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축적 변경위원회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적 변경의 절차를 간단하게 봤고요. 청산 절차에 대해서도 봤어요. 그러면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는 우리 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지적공고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당연히 직권, 등록상 정정은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에 의해서 등록상을 바로 잡는 것. 이게 바로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편제를 만들어 놔야 돼요.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 정정에 대해서입니다.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는 크게입니다. 크게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다라는 거. 그러면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이거는 신청도 있고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직권 신청. 직권 신청.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권리죠. 우리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자고요. 그러면 사실적 측면의 신청. 그러면 요거 신청과 관련돼서 선생님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지적소관청이 힘쓴다며요. 근데 왜 신청해서 인정이 됩니까? 라고 반문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특히 우리가 보시죠. 경계예요. 경계. 경계의 변동이 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죠. 여기가 A 토지예요. 여기가 B 토지예요. 여기 이제 경계가 정정이 돼서 그러면 경계가 변경됐으니까 경계 면적이 바뀌었죠. 그러면 사실이 걸려요. 사실이죠. 근데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이해관계는 있다면 그때는 신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신청에서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때 신청할 때 B의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승낙서를 첨부하든지. 근데 B가 승낙서 첨부해 주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A는
경계에 대한 판결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야. 판결서, 확정 판결서 정본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할 거는 봐봐요. 여기에 대해서 경계 면적 요 부분이죠.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겠죠. 그래서 측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측량 성과도 반드시 첨부. 이와 관련돼서는 과거에 13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죠. 자, 이때 판결서와 관련돼서는 15회 때 출제될 거예요. 경계에 대한 확정 판결이겠죠. 확인 판결서가 되겠죠. 그래서 경계 대표적으로 경계 면적과 관련돼서 성락서, 판결서, 측량성과도 이때는 사실적 증명이야. 자, 직권과 관련돼서 요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는 31회 때는 별표 하나 있는데 32회 때는 별표 3개로 올라갔습니다.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놓아야 돼. 사실 간접적으로 해서 우리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지만 요 직권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만전을 기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는 10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 놔야 되고 따로 등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공통점은 권리적 청문이야.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는 등기소에 발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신청도 가능하고 그래서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 신청 또는 직권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소에 발행한 것들 등이 되겠죠. 등기 필정이라든지 등기부,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이 되겠죠.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만 이루어지겠죠. 지적소관청이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해서 함부로 발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때는 소유자만 할 수 있어. 이해관계만. 그래서 요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암기코드 하나 꼭 만들어 놔야 돼. 미가신. 이런 거 봐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요거 주민등록등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신 요걸 한번 적어놔야 돼. 자,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사실적 측면의 정정도 가능하고 권리적 측면도 가능하죠.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또 여기 하나에서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죠. 그러면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소유자만이 신청하니까 대의신청에서 등록사항 대상 토지는 등이 대의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요 부분을 다시 기회를 노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정돈이 됐으면 우리가 암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사실적 측면의 정정에 대해서는 특히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하다. 신청에 대해서는 경계 면적에 대해서 승낙서, 확정 판결서 정본, 등록 청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되고요. 자, 직권과 관련돼서 지적소환청이 잘못한 경우 10개 우리가 숙지해 둬야 돼요. 간접적으로는 30회 때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적 측면의 정정과 관련돼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 우리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죠. 그래서 등기소에 발행한 거 등 이렇게 한번 숙여두면 돼요. 등기 필정이라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대해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은 안 돼. 가족관계 등록부 미가신 이렇게 잡아야 돼.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잡아둬야 돼. 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몇 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직권 정정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직권은 뭐예요? 네, 좋아요. 이제 많이 감이 살았네요.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다.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잖아. 그러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누군데요? 바로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지적공부가 뭔데요? 토지 표시사항이 등록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이제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그러면 토지 등 정리 계리서와 계리서정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죠. 그러면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대. 그러니까 지적서 완성이 알아서 정정할 수 있다. 자, 지적 정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다르게 정리했죠. 이것과 관련돼서 면적의 증감이 없대. 이치만 잘못 등록됐대. 이게 바로 이치 정정이 돼. 이 부분이 되죠. 그때는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자, 리얼과 관련돼서는 한번 확인해 주고요. 미용과 관련돼서는